여러분, 혹시 길을 가다 누군가 아무 조건 없이 1,000만 원을 주겠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아마 사기라고 생각하며 발걸음을 재촉하시겠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바로 그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투자해서 돈을 잃으면 나라가 20%를 메워주겠다는 역대급 선언을 한 것이죠. 손실은 국가가 분담하고 수익은 비과세로 챙겨주겠다니 언뜻 보면 투자의 성배를 발견한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수석 경제 분석가로서 저는 이 달콤한 약속을 마냥 축하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소중한 종잣돈이 위험한 덫에 걸릴까 밤잠을 설치며 이 원고를 썼습니다. 지금 SNS와 커뮤니티에는 정부 공인 잭팟이라며 난리가 났죠. 하지만 15년 동안 시장의 잔혹함을 지켜본 제 눈에는 이 파격적인 혜택이 거대한 자산 이주 작전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지금 부동산 시장에 꽉 막혀있는 수천조 원의 돈이 절실합니다. 그 돈을 빼내어 힘을 잃어가는 국내 주식시장에 인공호흡기로 쓰겠다는 것이 이번 국민성장형 ISA의 본질입니다. 쉽게 말해 여러분을 국가경제라는 거대한 기계를 돌리기 위한 구원투수로 기용하겠다는 뜻이죠. 정부는 왜 하필 이 시점에 우리에게 이런 거부하기 힘든 당근을 던졌을까요? 단순히 여러분의 노후가 걱정되어서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 당근을 한입 베어무는 순간 여러분의 자산은 우리가 흔히 알던 자유로운 투자와는 전혀 다른 경로로 움직이게 될 겁니다. 국가가 손실을 막아주겠다는 말은 뒤집어 생각하면 국가가 허락한 곳에만 돈을 넣으라는 무서운 통제 장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20% 보존이라는 방패 뒤에는 여러분이 상상조차 못한 날카로운 창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이제 그 화려한 껍데기를 한 겹만 더 벗겨보겠습니다. 생산적 금융이라는 이 근사한 이름의 프로젝트가 사실은 여러분의 투자 선택권을 어떻게 조여오고 있는지 그 소름 돋는 설계도를 지금 공개합니다. 정부가 내세운 생산적 금융이라는 단어. 참 어렵고도 근사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복잡한 경제 용어 다 걷어내고 아주 쉽게 비유해 볼까요? 이건 마치 국가라는 거대한 농장의 주인이 이제 뒷마당 텃밭에 물 주지 말고 저기 앞마당에 있는 국가지정 과수원에만 물을 주라고 명령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국민의 돈은 부동산이라는 튼튼한 금고나 은행 예금이라는 안전한 항아리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 이 돈은 죽은 돈입니다. 기업이 공장을 짓고 사람을 뽑고 기술을 개발하는 데 쓰여야 경제가 돌아가는데 전부 아파트 벽돌 사이에 끼어 있으니 나라 경제에 피가 돌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ISA 개편이라는 이름의 강력한 펌프를 가져왔습니다. 부동산에 묶인 돈을 억지로 뽑아내어 국내 주식시장이라는 메마른 논바닥에 쏟아붓겠다는 전략이죠. 비과세 한도를 확 늘려주겠다는 당근은 그 펌프질을 기분 좋게 받아들이게 하려는 미끼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세요. 내 돈이 생산적으로 쓰인다는 건 국가 입장에선 애국이지만 개인인 여러분에겐 위험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기업의 성장을 위한 불쏘시개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정부는 왜 단순히 혜택만 주는 게 아니라 비과세 한도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파격적인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을까요? 이건 단순히 권장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앞으로의 자산 증식 루트를 오직 국가가 지정한 이 통로로만 단일화하겠다는 무언의 압박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흐름을 읽지 못하고 예전처럼 부동산이나 예금에만 머물러 있다면 국가가 차려놓은 이 거대한 잔치상에서 소외되는 것은 물론이고 나중에 찾아올 세금 체계의 변화 앞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궁금해지실 겁니다. 이 무제한 비과세라는 달콤한 당근. 과연 독은 없는 걸까요? 숫자에 가려진 이 화려한 축제의 실질적인 청구서가 얼마인지 그 잔혹한 계산법을 확인해 보시죠. 비과세 한도 무제한, 그리고 일반형 500만 원에서 서민형 1000만 원까지의 파격적인 상향 소식에 벌써 계좌를 열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15년차 분석가의 눈에는 이 무제한이라는 단어가 마치 바닥 없는 독처럼 보입니다. 숫자가 주는 해방감에 취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가장 무서운 사실은 이 모든 혜택이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화려한 숫자들은 정부가 던진 일종의 희망, 고문이자 시장의 반응을 살피기 위한 간 보기용 카드일 가능성이 큽니다. 확정되지 않은 미래의 수익에
내 소중한 현재의 자산을 올인하는 것만큼 위험한 도박은 없습니다. 특히 청년형 ISA의 경우 비과세 확대에 소득공제 혜택까지 얹어주며 사회초년생들의 코 묻은 돈까지 유혹하고 있죠. 젊을 때 국내 기업에 투자해서 애국도 하고 돈도 벌라는 그럴싸한 명분입니다. 하지만 이 달콤한 사탕 뒤에는 총급여 7,500만 원 같은 까다로운 자격 조건이라는 높은 벽이 세워져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연봉이 오르거나 상황이 변해 이 조건을 단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여러분이 누렸던 모든 혜택은 소급 적용되어 무거운 세금 징벌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정부가 차려준 잔치상에서 맛있게 먹고 나니 나갈 때 예상치 못한 거액의 발레 파킹비를 요구받는 격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비과세 혜택이 여러분을 국내 주식이라는 좁은 우물함에 가두려 한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자본이 미국 엔비디아와 테슬라로 몰려가며 축제를 벌일 때 여러분은 세금 조금 아끼겠다고 국내 박스권 장세에 갇혀 기회비용을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100만 원. 세금 아끼려다 1000만 원 수익, 기회를 놓치는 것이 과연 현명한 투자일까요? 이제 우리는 아주 잔혹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세금을 낼지라도 넓은 바다로 나갈 것인가? 아니면 세금 한 푼 안 내는 좁은 연못에서 만족할 것인가? 이 4가지 선택지 중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진짜 정답은 무엇인지 그 냉정한 비교 분석표를 지금 바로 펼쳐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4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습니다. 기존 ISA, 신규 ISA, 국내 주식 직접 투자, 그리고 서학개미들의 성지인 미국 주식 직구입니다. 이 선택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안전한 국내산 텃밭과 거칠지만 풍요로운 글로벌 바다 사이의 갈등입니다. 먼저 기존 ISA는 우리에게 글로벌 뷔페 같은 존재였습니다. 한국 땅에 앉아서도 미국 S&P 500이나 나스닥을 추종하는 ETF를 골고루 담아 전 세계 성장의 과실을 따먹을 수 있었죠. 비록 비과세 한도는 조금 받겠지만 전 세계 우량 자산에 내 돈을 뿌려놓는다는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새로 나올 신규 ISA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한식 전용 무한리필 식당입니다. 배 터지게 먹어도 세금 한 푼 안 내게 해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하지만 메뉴판에는 오직 국내 주식과 국내 펀드만 적혀 있습니다. 정부가 제발 우리 기업 좀 살려달라며 차려준 눈물겨운 밥상이죠. 반면 일반 계좌로 하는 국내 주식 투자는 완전한 자유를 주지만 절세 혜택이라는 방패가 전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주식 직구는 엔비디아나 애플 같은 슈퍼스타들과 직접 손을 잡는 화려한 길이지만 수익의 22%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잔혹한 통행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1천만 원을 벌어서 세금으로 165만 원을 내더라도 세계 최고의 기업에 올라타시겠습니까? 아니면 세금 0원을 위해 국내 시장이라는 좁은 울타리 안에 갇히시겠습니까? 많은 분이 세금 안 내는 게 장땡이지 라며 신규 ISA로 달려갈 준비를 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잠깐만 멈춰서서 생각해보세요. 정부가 왜 이렇게까지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며 우리를 국내 시장으로 불러 모으고 있을까요? 그들이 내세운 손실보전 20% 천나는 달콤한 약속 속에 숨겨진 여러분의 계좌를 통째로 뒤흔들 치명적인 독소 조항을 이제부터 공개합니다. 정부가 내세운 손실 20% 보전이라는 약속, 이 달콤한 사과 속에 숨겨진 독을 이제는 직면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세상 어느 나라 정부가 개인의 투자 실패를 세금으로 메워준답니까? 이 파격적인 혜택은 사실 국민 참여형 펀드라는 좁은 울타리 안에 갇혔을 때만 발동하는 조건부 방패입니다. 즉, 내가 사고 싶은 삼성전자나 유망한 바이오 기업을 내 마음대로 고르는 게 아니라 정부가 여기에 넣으세요 라고 찍어준 상품에 내 돈을 맡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 소중한 자산의 운전대를 정부에게 넘겨주는 꼴이죠. 이것은 투자의 기본인 자율성을 담보로 한 위험한 거래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제도가 불러올 도덕적 해이라는 괴물입니다. 어차피 망해도 나라가 20%는 막아주는데 대충 아무거나 사자는 식의 묻지마 투자가 판을 치게 될 겁니다. 시장은 차갑고 냉정해야 건강하게 돌아가는데 정부가 인위적으로 만든 이 안전망은 오히려 시장을 눈먼 돈이 들끓는 투기판으로 변질시킬 위험이 큽니다. 결국 건전한 기업으로 가야 할 돈이
부실한 곳으로 흘러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개미 투자자인 여러분의 몫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혜택은 우리를 국내 시장이라는 단 하나의 바구니에 가두려 합니다. 만약 대한민국 증시가 장기 침체에 빠진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미국과 유럽, 인도 시장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을 때 여러분은 세금 혜택에 발이 묶여 원금만 까먹고이면 비극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의지는 희망일 뿐 결코 보장된 미래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판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출시 전과 출시 후 여러분의 자산을 쇠사슬처럼 단단하게 지켜줄 구체적인 실행 매뉴얼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이대로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신규 ISA가 나오기만 손꼽아 기다리며 손을 놓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남들보다 한 걸음 뒤처진 겁니다. 투자의 고수들은 폭풍이 오기 전 배를 수리하듯 제도가 시행되기 전 준비라는 이름의 가장 확실한 보험을 들어둡니다. 그 첫 번째 행동 지침은 명확합니다. 오늘 영상이 끝나자마자 기존에 중개형 ISA 계좌가 있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당장 하나를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어차피 새로 나온다는데 왜 구형을 만드냐고 물으실 수 있겠지만 여기에 바로 자산가들만 아는 절세 기술이 숨어 있습니다. ISA에는 연간 2천만 원이라는 납입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도는 쓰지 않으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음 해로 2월 되는 마법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죠. 지금 당장 돈을 넣지 않더라도 계좌만 열어두면 내년에는 올해치 한도까지 합쳐 더 큰 금액을 비과세 혜택 속에서 굴릴 수 있게 됩니다. 제도가 어떻게 바뀌든 미리 한도라는 그릇을 키워두는 것은 돈 한 푼 들지 않는 최고의 선취매 전략입니다. 인 통장 하나가 나중에 수백만 원의 세금을 아껴주는 방패가 되어줄 테니까요. 하지만 단순히 그릇만 준비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그 그릇에 무엇을 담을지 결정할 자기 객관화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원금 손실을 보면 밤잠을 설치는 안정형인가요? 아니면 파도를 즐기는 공격형인가요?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 채 유행에 휩쓸려 신규 ISA로 뛰어드는 건 목적지도 모르는 배에 올라타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최소 3년은 묶어둘 수 있는 여유 자금인지, 내 심장이 감당할 수 있는 변동성은 어느 정도인지 냉정하게 계산기부터 두드려 보십시오. 자, 이제 기초공사는 끝났습니다. 드디어 신규 ISA의 뚜껑이 열리는 날, 여러분의 자산을 폭발적으로 불려줄 하이브리드 실행 전략을 바로 공개합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신규 ISA가 세상에 나오고 최종 조건이 확정되는 그날, 여러분은 망설임 없이 실행의 방아쇠를 당겨야 합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모든 돈을 새 계좌에 쏟아붓는 것은 하수들의 방식이죠. 고수의 전략은 철저하게 분산된 하이브리드 포트폴리오에 있습니다. 내 나이와 소득을 대조해 청년형과 국민, 성장형 중 나에게 더 큰 세금 환급금을 안겨줄 상품을 골라내는 것이 첫 번째 단추입니다. 특히 소득 공제 혜택이 논의되는 만큼 확정된 세율과 공제율을 따져내 연봉에 가장 유리한 절세 명방을 찾아내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신규 ISA와 기존 ISA를 마치 두 개의 엔진처럼 동시에 돌리는 것입니다. 신규 ISA에는 국가가 퍼주는 세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국내 고배당주나 성장주 펀드를 담으세요. 비과세라는 비료를 주어 국내 자산의 수익률을 쥐어짜는 겁니다. 반면 기존 ISA에는 우리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돼 글로벌 성장의 핵심, 즉 미국의 S&P 500이나 나스닥 100 ETF를 배치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한국 시장의 정체 리스크를 방어하면서도 정부가 주는 당근은 당근배로 챙기는 양손에 떡을 쥔 형국이 완성됩니다. 투자 비중은 여러분의 심장 박동수에 맞추면 됩니다. 안정적인 노후를 원한다면 글로벌 비중을 높이고, 세금 한 푼이 아까운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신규 ISA의 국내 비중을 높이는 시기죠. 하지만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설계도에도 마지막 변수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상치 못한 시점에 정부의 정책 기조가 손바닥 뒤집듯 바뀐다면 어떻게 될까요? 15년차 분석가로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 조언만큼은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흔들리는 정책 위에서 내 돈을 단단하게 뿌리내리게 할 최후의 기준, 그 마지막을 엽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설계도가 여러분의 소중한 종잣돈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이자 거친 시장을 헤쳐나갈 날카로운 창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제 당신의 계좌를 다시 점검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첫걸음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화려한 정구의 발표 뒤에 숨겨진 실질적인 손익계산기를 두드려보는 것, 그리고 확정되지 않은 정책에 휘둘리지 않고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굳건히 하는 것만이 변동성 높은 시장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길입니다. 저의 통찰이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15년 경력에 여러분의 부를 지키는 파트너, 경제학 장사였습니다.